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우리가 맥을 고를 때 사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램을 올릴까 말까잖아요. 물론 램 용량이 크면 클수록 멀티태스킹 작업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심적인 안정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올릴 수만 있으면 올리는 게 더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램 올려야겠다 하다가도 애플의 정신 나간 램 값을 보면 또 선뜻 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M1 칩이 탑재된 맥을 고를 때 어떤 분들이 8기가로 가는 게 좋을지, 또 어떤 분들이 16기가로 가는 게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죠. 가장 먼저 실제로 맥OS에서는 메모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맥 미니, 맥북 에어, 맥북 프로 13인치에 탑재된 M1 칩의 가장 큰 특징은 CPU부터 GPU, NPU, 메모리, I/O 컨트롤러 등이 하나의 칩에 구성된 통합 메모리 설계라는 점입니다. CPU나 GPU, 뉴럴 엔진이 메모리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램 용량 자체가 부족해진다면 그때부터는 소합 메모리라고 부르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SSD 용량의 일부를 떼가지고 메모리처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존 메모리에 비해 속도는 느리지만 최근에는 SSD 아키텍처의 발전으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버벅임을 쉽게 느낄 수 없을 만큼 빨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8기가 램을 사용한 맥미니에서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앱들을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게 하고 크롬 탭을 5개, 유튜브 탭을 3개, 또 옆에서 다른 작업을 할 때 메모리 상태를 보면 메모리 스왑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을 옮겨 다닐 때의 버벅임이나 작업을 전환할 때의 퍼포먼스 드랍을 느낄 수는 없고요. 16기가의 맥미니로 같은 작업을 해봐도 앱을 열 때의 속도 차이가 나거나 벤치를 돌렸을 때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또 이 상태에서 16기가의 메모리 상태를 보면 할당하는 용량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메모리가 수압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볼 때 M1 칩이 탑재된 맥미니에서는 메모리 수압이 꽤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또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 8기가와 16기가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 8기가 27만원의 차이가 날까요? 가장 먼저 유튜브 창 20개를 동시에 돌리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뭐 아무도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해봤어요. 16기가 램의 맥미니에서는 20개의 탭 모두 정상적으로 돌아갔고 옆에 다른 창을 하나 띄워놓고 일상적인 웹서핑을 할 때의 메모리 압력은 약 30%, 수압 공간은 3기가가 할당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파이널 컷도 열어봤는데요. 영상을 플레이하거나 스키밍을 할 때도 꽤 빠르게 동작하고 심지어 엑스포팅을 해봐도 옆에 있는 영상이 끊기거나 탭 전환이 버벅인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8기가의 램을 가진 맥미니에서도 동일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14번째 탭까지는 정말 잘 재생되다가 15번째부터 이제 살짝씩 끊기더니 16번째부터는 이제 페이지 로딩이 확연하게 느려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8번째부터는 이제 인내심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무 개의 탭을 다 열었을 때 메모리의 압력은 약 66%, 수압 공간은 8기가로 이 수치만 봐도 메모리가 정말 압박을 오지게 받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파이널 컷을 열어봤는데요. 스키밍을 할 때도 심하게 버벅이고 재생을 눌러봐도 역시나 플레이가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작업은 불가능해 보여요.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뭐 해외 다른 뭐 어떤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M1의 8기가가 효율이 좋아가지고 뭐 인텔의 16기가랑 뭐 거의 비슷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외 유튜버들을 이렇게 살짝 의심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항상 사용하는 파이널 컷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해외의 많은 유튜버들이 8기가 램으로 6K 영상 편집은 한계가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일반적인 컷 편집과 플레이에서는 약간의 버벅임이 있지만 아예 시도조차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레이어를 2개 이상 쌓거나 다양한 트랜지션 효과를 넣을 때는 8기가와 16기가의 차이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또 우리 미국 형들이 괜한 소리를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출력에 걸리는 시간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제가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이렇게 한 땀 한 땀 적어놨습니다. 4K 영상을 두 줄로 쌓은 5분 18초짜리 영상에서 8기가의 맥미니는 6분 54초, 16기가의 맥미니는 6분 41초가 걸렸습니다. 약 13초 차이로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6K 영상을 두 줄로 쌓은 4분 21초짜리 영상을 출력했을 때 8기가의 맥미니는 29분 18초, 16기가의 맥미니는 29분 39초, 약 2분 39초 차이로 이제 6K부터는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K 영상을 보면 샘플 요거 참 기가 막히게 골랐죠. 뭐 어찌됐던 16기가의 맥미니는 49분 26초, 8기가의 맥미니는 53분 53초로 4분 27초의 시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정말 1분 1초가 중요한 프로들이나 영상 작업을 할 때 레이어를 이렇게 많이 쌓아가지고 하시는 분들, 혹은 3D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무리해서라도 16기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주로 FHD나 간간히 4K 영상 편집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8기가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작업은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만들었던 FH 해상도의 영상 프로젝트에서 8기가와 16기가의 출력 시간은 단 3초 차이였어요. 또 여기에 4K 클립을 얹고 트랜지션 효과를 몇 개 넣어봐도 프레임이 끊긴다거나 하는 퍼포먼스의 차이를 크게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영상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줘가면서 작업을 하거나 유튜브 영상 수십 개를 한꺼번에 시청을 하거나 조금 무거운 작업을 한꺼번에 하는 멀티태스커가 아니라면 8기가 램으로도 대부분의 작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90%의 여러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고용량의 스왑 메모리는 장기적으로는 SSD의 성능 하락을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컴퓨터를 5년 이상 사용하는 성향이라면 그냥 한번 지를 때 16기가로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의 이 마음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빅서 같은 OS 업그레이드를 위한 미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자, 이렇게 오늘은 M1 칩이 탑재된 맥에서 8기가와 16기가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정말 얼탱이가 없는 램 옵션 비용으로 고민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따봉도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